안녕하세요. 미국 재정플랜TV 구독자 여러분, 재정어드바이저 앤디킴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메디케어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은퇴를 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줄 건강보험은 은퇴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젊어서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다가 은퇴를 하는 시점에서 부랴부랴 내가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메디케어 플랜은 국민의료보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은 의료 비용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메디케어에 대해서 다룰 내용은 대상자는 누구이며 언제부터 시작이 되며 또 어떤 커버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메디케어 대상자는 누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메디케어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니고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쉽게도 65세가 되어야만 신청과 베네핏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혹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신체 장애 판정을 받았다든지 또는 말기 신장 질환 환자 그리고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메디케어 플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미국의 CMS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메디케어가 시작된 시기는 1965년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요한 메디케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는 아주 간단합니다. 65세가 되기 전까지 열심히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보험료인 세금을 10년 이상 내면 되는데 1년을 4쿼터로 나누고 한 쿼터에 1점으로 계산을 해서 65세 전에 40점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이카 텍스를 세금으로 내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보험료를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고 해도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아주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월급을 받을 때 이미 파이카 세금을 떼고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급의 15.3%를 내지만 회사에서 15.3%의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부담금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에 수입에 관한 세금은 냈지만 월급을 책정하지 않아서 결국 10년 이상 일을 했지만 파이카 세금은 충분히 내지 않아서 메디케어 보험을 받지 못하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기 전에 가끔 내 메디케어 크레딧이 40점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알고 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그럼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10년 이상 전체 40점을 받았다면 그 배우자인 와이프도 자동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디케어는 어떤 커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메디케어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트 A와 파트 B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파트 A는 병원비를 커버를 받을 수 있고 파트 B는 의사 진료 비용을 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을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제대로 커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보면은 파트 A만 있고 파트 B가 없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파트 A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트 B에는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금액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148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메디케어 신청 시에 파트 B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사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커버를 받을 수 없으며 추후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평생토록 10%의 추가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파트 A와 파트 B로 병원비와 의사 진료비는 커버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아프면 먹어야 하는 약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처방전 약 플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처방전 약 플랜을 보험회사로부터 사야 되는 것입니다. 처방전 약 플랜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인 65세가 되었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간혹 연령을 한국 나이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히 내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달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 생일이 10월 26일 1956년이라면 내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과 3개월 후 사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월 전에 신청을 하셨다면 메디케어의 시작은 10월 1일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 생일달에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더 일찍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내 생일달보다 더 일찍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생일이 10월 1일이라면 그 전달인 9월 1일부터 메디케어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달이든 그 달의 1일이 생일이면 그 전달 1일부터 메디케어가 시작되는 거니까 남들보다 한 달이나 더 빨리 메디케어 커버를 받을 수 있으니 어찌 보면 행운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간이 바로 메디케어 엔로먼트 피리어드 기간인데 매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 현재 가지고 계시는 처방전 약 플랜이나 어드밴테이지 플랜들을 변경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시니어 분들은 이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나에게 꼭 맞는 새로 나온 플랜들을 찾아서 신청을 하셔야만 그 다음 해에 보다 나은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재정 플랜 TV 재정 어드바이저 앤디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